직접 가서 또 입원을 해서 그걸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봤어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잖아요. 암은 3기까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간헐적 단식 후에 첫 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근데 이 연구가 제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다가 이제 지금은 안 봐요. 근데 그때의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실험한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저녁 야식하고 하루 3끼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밥을 그냥 게을러서 못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그건 정말 건강에 해로운 방법이죠. 그 방법보다 정확하게 생체 리듬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끼가 정말 중요하다. 그 아까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진 분들은 점심에 먹는 그 첫 끼가 무조건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단 음식 먼저 먹고 허겁지겁 먼저 먹어야 세포가 즐겁다는 이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부터? 정 안 되면은 샐러드 먼저. 정 어느 정도 된다면 채소. 다양한 종류의 채소예요. 3가지 이상의 잎채소와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이 채소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과일을 쓴다면 과일은 식전 이 채소를 먹기 그 전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음식 먹는 순서를 그렇게 지킨 다음에 근데 이것도 좀 한두 점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처음에 훈련할 때 그래야만 그 다음에 먹는 정말 그 맛있게 느껴졌던 배고플 때 맛있게 느껴졌던 그 정제 탄수화물 맛이 너무 배부르니까 적게 먹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무조건 장입니다. 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의 변화, 기쁨이 뭔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기쁨이 우리가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되기도 하고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막 이걸 막 어디가 좋게 해야 되고 막 한다. 그걸 막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 현상은 3개월 뒤나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편안함 같은 것을 찾아보는 거, 어떤 변화를 한번 찾아보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습관을 바꾸는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생채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따지지 마세요. 이게 많이 나오는 거 드시면 돼요. 가격이 싸고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연이 우리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건강에 만약에 비싸고 좋은 것만 건강에 좋다면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삼만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산삼만 먹고 살면 장수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시황이 보여줬고 또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교육시켜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은 사람 더 빨리 문제가 생긴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채소 3개, 뿌리채소 2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브로콜리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케일이에요. 케일. 그 다음에 뭐 뿌리채소 중에서는 당근. 뭐 시금치도 먹기는 하는데 이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양상추, 깻잎도 향이 강한 것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담백한 맛들을 먹어야만이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도 괜찮아요. 뿌리채소로. 비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섞는데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같이 섞어서 막 이렇게 믹스하는 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먹어도. 그리고 나서 두부와 낫또 같은 이런 콩 단백질이죠. 그리고 김 같은 것도 저도 즐겨서 쓰는데 김도 단위 g당 단백질량은 최고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도 괜찮고 또 순서대로 바로 뒤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어떤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의 그 영양소들의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고기나 뭐 생선, 뭐 이것도 소량 괜찮고 뭐 그리고 나서 밥과 우리가 이제 반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 식사들이죠.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함께 과식을 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먹는 순서, 식단과 이렇게 순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공복 후에 위장을 이렇게 어떻게 깨우느냐 제일 중요하다. 이 첫 끼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하루 리듬 자체를 다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리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제때에 제대로 먹는 지혜, 이게 바로 16대 8, 18대 6의 간헐적 단식의 어떤 자연주의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암 환자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오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항상 그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데 1단계는 부종, 그 다음에 수족냉증, 그 다음에 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변비 가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1단계거든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1단계예요. 이때는 정말 뭐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음식만 조금 바꿔도 가능한 시기가 와요. 2단계에 오면은 만성 피로, 불면 정도부터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구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가 잘 돼요.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이게 니시가 썼던 100년간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되고요. 이제 4단계, 5단계 가면서 이제 만성 질환으로 가고, 특히 이제 5단계 가면 이제 암인데,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니시 센터 병원이죠. 니시 병원인데 니시가 쪼조가 있었던, 돌아가셨지만 있었던 병원에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또 입원을 해서 그걸 체험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봤어요.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누잖아요. 암은 3기까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방법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3기까지는 95%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일본의 의사들은 제가 조금 신뢰가 가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중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또 서양에도 가서 서양 의사들도 상당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간헐적 단식만 해서 병이 좋아지냐, 암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한 자연건강법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같이 했을 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뭐 막 좋은 음식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를 제가 권하는데 9개월 정도 했을 때에 이제 우리 몸이 습득이 돼요. 9개월까지는요 힘들어요. 그러다 9개월 이후에는 이게 습관화되면은요 우리 몸이 정말 편해지면서 뭐 하는 것도 편해지만 내 몸이 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보통 한 9개월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간헐적 단식이 좋냐 안 좋냐 이거보다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니시센터에 갔을 때는 운동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하는 운동이 심장을 수평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평으로 놓고 하는 뭐 붕어 운동이라든가 모관 운동이라든가 합장합청 운동 같은 것들을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그거 갖고 좀 부족해요. 병이 왔다는 얘기는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풍욕을 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냉온욕 같은 것을 같이 했을 때만 이 간헐적 단식이라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간헐적 단식만 했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냉증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몸이 더 차가워져 버려요. 결국 온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몸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꼭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특히 운동 막 뛰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건 심장에 부담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수직으로 놓고 내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혈액순환, 특히 모세혈관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심장이.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꼭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동양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지혜와 또 서양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이 서로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 하나의 지식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습관을 들였을 때 우리 몸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